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잘 속는다.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치하기 쉬운 나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철만 좀 되면은 세금 끌어와가지고 고무신 한 짝씩 신겨주면 다 표를 찍어주고 이거만큼 쉬운 나라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표를 받아가지고 집권하고 난 뒤에는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보여주기 쇼만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뭐 말하면 입 아픈 것이고 그런 거 다 치워놓고 코로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이거 도대체가 백신을 언제 맞을 수가 있는 거냐?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화 통화해가지고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어디에서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속고 쉽게 흥분한다라는 거,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거,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것이고, 그리고 그 탄핵을 발판으로 자기의 정권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놀랍지가 않아요. 저 정권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저런 식으로 보여주기 쇼하고 거짓말한다라는 사실에 저는 그렇게 놀랍지가 않습니다. 아니, 태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뭐 다른 걸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걸 기대하는 게 오히려 웃긴 일이죠. 자, 보십시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이거예요.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과정을 보니까 놀라울 정도입니다. 모더나 CEO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백신 2천만 명분 공급을 합의했다라는 것이에요. 저것도 지금 얼마나 웃긴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겼대요. 진작에 직접 챙기시지 그랬습니까? 저렇게 전화 통화 한 통화 해가지고 2천만 명분을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전화 통화 하시지 그랬어요. 두 통하면은 4천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왜 진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저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할 때 그 확보가 그냥 확보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 기사가 나왔죠. 뭐라는 겁니까? 청와대는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모더나는 뭐라는 거예요?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니까 모더나 쪽에서 한국 정부와의 논의를 확인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잠재적으로 그리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다. 그거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국민들한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 달라. 그거 정도를 제가 기대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정치 쇼를 하는 겁니다. 왜? 조금이라도 이 현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레임덕이 사실상 시작된 상태인데 지지율 하락이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예상이 됐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렸던 거 아닙니까?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바라보게 만들었고 결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딱 그 내용이에요. 수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만 하더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에 쓰였던 이제 장신구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뭐였냐? 희망 복주머니다 라고 해가지고 오방랑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이 오방랑이 공개가 됐었을 때는 아무런 논란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가 언제냐? 2013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쓰였던 것이 저 오방랑 복주머니였습니다. 처음에 저게 공개가 됐을 때 아무런 논란이 없었어요. 어떤 언론도 저거에 대해 가지고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나 전통적으로 한국적인 미를 살린 거니까. 너무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오방랑 그 복주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묘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갑자기 2016년이 되게 되면은 저 오방랑에 대해 가지고 주술적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부적이라는 것이 부적. 당시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취임식에 나왔던 그 오방랑이
주술적 의미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주술적 의미가 막 나왔던 거, 무슨 뭐 구판을 벌였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내용 기억나시죠? 그거에 대한 근거랍시고 쓰였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저 오방남 복주머니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취임식에 오방남 복주머니를 썼냐 이거예요. 그 오방남이라고 하는 것이 주술적, 부적의 의미로 쓰이는 것인데 왜 취임식에 그런 거를 썼냐?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최순실 씨와 그 아버지와의 어떤 그 주술적인 연관성,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부터 우주, 혼, 기운 등 동양의 주술적 의미의 단어들을 자주 언급해 왔다라는 거예요. 오방남 복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주, 기운, 혼, 그런 식의 단어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냈던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혼자서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서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태민으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연결되어 왔던 최순실, 그런 어떤 주술적인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근거 아니었습니까? 비선실세다 이거의 비선실세. 대통령이 혼자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로부터 지금 같이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둘 사이의 관계는 주술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도대체 그때 지금 근거로 쓰였던 우주, 기운, 혼, 이런 식의 단어가 정말로 주술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자,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이런 식의 워딩입니다. 간절히 원하면은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얼마나 이게 막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쓰였습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당시에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려놨죠. 우주도 지쳤다, 국정에서 손 떼라,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는데 저 워딩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 4월 25일입니다. 한국과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로는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무슨 뭐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저런 식의 말을 쓴 것이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게 되면 온 우주가 도와줄 것이다. 연금술사에 나와 있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거는 그거겠죠. 왜 하필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에서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을 인용을 한 것일까요? 연금술사라고 하는 책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파울로 코엘로입니다. 파울로 코엘로,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브라질 사람입니다. 브라질. 한국과 브라질의 비즈니스 포럼이기 때문에 브라질의 소설가인 파울로 코엘로의 그 책을 지금 인용을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술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어떤 세련미의 결과가 바로 저 인용구였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한 겁니까? 마치 지금 막 우주가 됐건 막 혼이 됐건 막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최태민부터 그런 식으로 주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씌웠던 겁니다. 얼마나 악의적인 프레임입니까? 심지어 지금 저 작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냐?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BTS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얘기도 했었고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한국 드라마를 갖다 공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웹툰까지도, 한국 웹툰까지도 이런 식으로 공유했던 분이 파울로 코엘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외교 모습과는 완전 지금 딴판인 거 아닙니까? 국제무대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따돌림 당하듯이 그런 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의 비즈니스 포럼이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작가의 책의 인용구를 쓰는 거 얼마나 이게 외교적으로 세련된 것입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말이 지금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지금 몰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무식한 행동입니까? 저런 식으로 만약에 몰아간다라고 한다면 파울로 코엘로도 마찬가지로 최태민이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파울로 코엘로가 최태민이랑 주술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람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것인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통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슨 뭐 국회에서 구판을 벌인다라고 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이 없어요. 새누리당 종교위원장이 이희재 의원의 주선으로 열렸던 것입니다. 이게 그때 JTBC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들이붙어가지고 만들어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주술적 의미의 실체입니다. 이들이 이런 식의 프레임을 통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냈고 그렇게 쫓아내고 난 뒤에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현재의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런 식으로 탄생한 게 문재인 정부인데 이들이 어떻게 외교적인 정책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외교적으로 그렇게 뭔가 세련미가 있겠습니까? 진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백신에 대해 가지고 다 협조를 했겠죠. 문재인 정부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자기들이 다 망쳐놨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그냥 주술적으로 계속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쇼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누가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낸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나도 잘 속고 너무나도 감정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몰아내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됐든지 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는 변하지 않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